안녕하십니까. 김종래 TV의 김종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약간 그 위기에 빠져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리고 덩달아 딜레마에 빠져 있는 국민의힘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하고 국민의힘의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 이 대외협력위원장은 당 밖에 있는 주자들을 영입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권영세 위원장이 법대 선후배관인데요. 지난 3일날 그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 윤석열 전 총장의 그 국민의힘 입당 문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권 의원은 회동 후에 11월 9일이 경선 마지막 날이다. 그날까지는 대통령 선거 넉 달 전까지 후보를 뽑아야 되는 당원상 그날까지 마지막 날인데 역산을 해보면 경선 기간이 한 2달 정도 걸리니까 9월 초까지는 아무리 늦어도 입당해야 된다. 그게 마지노선이라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평소에 제시했던 8월 말이라는 것보다 조금 늦었지만 거기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많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우선이고 국민인 관계자를 만났다고 해서 바로 입당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다. 기조를 그대로 간다. 지금 권영세 위원장은 윤석열 총장이 경선 전에 입당할 거라는 걸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그랬는데 윤석열 총장은 그것도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아직 이렇게 서두르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국민의힘이라는 특정 정당을 넘어서서 더 큰 그릇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이 결국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경선 일정에 맞춰서 입당할 수밖에 없으라는 전망이 기대 겸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자도 윤석열 전 총장이 네거티브 대응에 상당한 약점을 드러냈다. 최근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공세, 당의 의존도에 우리 당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거라고 본다고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방어막이 없는 상태에서 지지율이 하락하는데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지지율이 하락하거나 또는 정체, 홀로 자기 혼자 방어하는데 한계를 느끼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한계가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국민의힘에 입당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기대를 반영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야권의 지금 국민의힘의 주요 현안은 적어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의 입당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현황이고 입당 시기 또는 입당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 이 1년의 사태로 보면은 윤석열 총장 자체가 문제인 거지 입당이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경쟁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이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총장이라든지 국민의힘은 이걸 고민해야지 입당 여부나 입당 시기는 지금은 급한 게 그 다음 얘기가 돼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지금 조기 입당해서 윤석열 총장이 부닥치고 있는 문제점이 해결될 것 같으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첫째는요. 윤석열 총장은 출마 선언에서부터 문재인 정부를 무슨 약탈 정권이네 하면서 거칠게 몰아붙이면서 정권 교체를 역설했습니다. 그걸 굉장히 보수 세력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얘기고 윤석열 총장은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 얘기는 윤석열 총장뿐만 아니라 야권의 주자들은 전부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 여기서 다른 게 뭐가 있느냐 했는데 거기서 그뿐이고 국정 비전이라든지 구체적인 메시지도 없고 두리뭉실하고 유보적인 입장으로 시종 일관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출마 회견에서 정권 교체에 시원하게 했지만 그 다음 얘기는 구체성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틀 후에 야권의 그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와 너무 비교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는 구체성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출마 선언에 대한 컨벤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엑스파일 문제가 있습니다. 엑스파일 문제가 말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 자체로도 많은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흑색선전이라 하지만 그러나 여기는 흑색선전의 영역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걸 공개한 평론가 정성철 씨를 맹비판도 한 적이 있으면 여기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도전 중에 하나가 걸려 있다는 겁니다. 장모 구속 얘기는 더 심각합니다. 6년 전에 무혐의란 사건이 법원 판결로다가 3년 징역형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대권주자 이 일이 윤석열 총장이 부인 김건희 씨와 결혼한 후에 터진 일이고 그런데 그 장모 문제가 남의 일이다. 대권주자 관련 없는 일이다. 그냥 누구나 해당되는 일이다. 이렇게 일반으로 가면서 완전히 분리한다는 거 이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걸 연좌제가 해당한다는 나라니까 윤석열 총장 문제와 장모 문제를 연관시킬 필요 없다는 건 차라리 저는 궤변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총장 결혼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기에다가 장모하고 부인 윤석열 본인 등이 한 2건씩 해서 합쳐서 한 대여섯 개 문제가 또 있어서 이거는 수사 중인 것도 있고 재판받고 있는 것도 있고 있는데 이것이 6년 전 무혐의가 6년 후에 3년 징역형처럼 달리 또 반전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거기다가 홍준표, 유승민 등 국민의힘 내부 주자들이 공세하는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내부 총질이 증거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조금 심각합니다. 4.17 그 재보선 이후에 고공행진을 쭉 해오던 범보수의 강세가 유지가 되었는데 최근에 조금씩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월에 5번째 NS 한 여론조사에서요. 민주당 지지율은 35%로 국민의힘 29%를 앞섰습니다. 민주당이 예전 지지율, 몇 달 전 지지율을 지금 회복하고 있습니다. 두 정당은요. 4.17 재보선 후에 비슷한 지지율을 보였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를 봤던 전당대회 때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보다 높게 돼서 역전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정점이 지나가는 게 아니냐 하는 신호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범진보 분위기는 조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7월 첫째 주에 한국갤럽에서요. 다음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는 기대가 정권 유지가 38%, 정권 교체가 49% 조사가 됐어요. 그거는 물론 지금 정권 유지보다 정권 교체가 11% 프로피트가 높지만 재보선 직후에 있었던 여론조사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권 유지가 34%, 지금보다 4%포인트가 낮았고 정권 교체가 55%, 지금보다 6%포인트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열기는 조금 줄어들고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여론은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이거가 범보수 분위기는 조금 좋아지고 있다. 많이 좋아진 건 아니지만 뭔가 이상한 시그널이 오고 있다 이거죠. 더군다나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의 이 고공행진 지지율이 쭉 높아진 거는 최근에 있었던 범보수의 강세 현상과 맥이 닿아 있는 겁니다. 오세훈 그리고 이 박영준 이 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가 승리를 했고 거기다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 당선이 있어서 이것이 연동을 일으키면서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 강세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범보수의 약진에는요. 범진보에서 그동안에 진보를 지지했을 걸로 보여지는 2030 세대가 범보수로 일단 지지를 해서 넘어왔는데 그 세대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범보수로 계속 남아있으라는 보장은 누가 합니까? 그걸 단정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든 세대는 어떤 일에 따라서 자기 지지자를 바꾸지 않지만 2030 세대는 자기 편할 대로 바꿀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럴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보수, 이번에는 진보, 자기들 편할 대로 바꿀 수 있다. 그것이 MZ세대의 특징입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은 이제 윤석열 총장에게는 그 화려했던 지지율이었다고 고공행진의 시간, 무슨 별이 순간 이걸 지나서 위기 시간, 검증의 시간이 왔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누구나 부닥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은 4일날 친일 세력이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체제를 유지했다는 이재명 경기지사, 그러니까 민주당의 후보죠. 의 발언을 두고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대한민국을 잘못된 이념을 추종하는 국가로 탈바꿈시키려 한다고 이 지사를 그동안은 외면했었는데 정면으로 공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또 여기에다가 이런 경기지사의 발언에 대해서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는 것이 더 충격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소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시작은 이재명 친사가 했지만 윤석열 총장이 거기에 반격을 했거나 공격을 함으로써 좌우파 간에 아주 해묵은 역사 논쟁이 다시 대권주자 1위, 2위 윤석열 총장, 이재명 경기지사 간에 벌어질 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여야가 삽시간에 전면전으로 치달아서 사실은 모든 걸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원희룡, 하태경, 무슨 정진석 주자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이재명 지사를 아주 맹폭격하면서 개별적으로 참전했고 민주당에서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또 반대 측면에서 참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대권 구도, 경쟁 구도가 또 한번 출렁일 겁니다. 근데 솔직하게 저는 말이죠. 이 역사 논쟁을 명쾌하고 조목조목하게 잘 설명을 하고 평가할 준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역사논쟁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는 공부한 뒤에 하기로 하고요. 일단 윤석열 총장에게 초점을 두어서 정치적 관점에서만 몇 가지 언급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재명 지사하고 이 문재인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비판한 것은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한 검증 국면, 이런 국면을 역사 전쟁이라는 프레임으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읽혀집니다. 또 하나는요, 자기 대권 여권의 대선주자 1위 후보를 저격하면서 결국은 1, 2위 간에 이재명, 윤석열 간의 양강 구도를 더 굳혀서, 그리고 야권의 반문간판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결국은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본질적인 부분은 제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현재 정치적 관점으로는 그런 측면, 그러면 그런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의 이런 모습은요, 국민의힘에서 이기는 것만은 큰 의미가 없다. 보수, 중도, 진보,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실망한 탈진보 세대까지 아우르겠다라고 밝힌 것과는 조금은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지향성을 놓고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재명 지사를 비판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말과는 좀 다르다, 이런 얘기죠. 심지어는 위험한 줄타리를 하고 있어서 결국은 중도 확장을 잘 안 되고 대선 본선에서 이 경쟁력을 훼손시키겠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전망은 진보 쪽에서 중도로 다가서려고 있는 이재명 지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아니면은요, 이 시점에서 두 사람이 해묵은 이 역사 논쟁을 벌린다는 비판이 커지면 중도층이라거나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이거 지금 이거 벌릴 때느냐 해서 윤석열 총장이든 이재명 지사든 둘 다를 외면할 수도 있다. 그래서 둘 다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를 놔두면서 국민의힘 쪽을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은 냉정하게 다시 상황을 판단할 처지가 됐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이 위기 국면을 제일 헤쳐나오지 못하면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무슨 구세주처럼 기다리고 매달렸다가 반기문 사무총장이 2주 만에 무릎 꿇으니까 황당해진 보수의 위기가 재현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플랜 B, 아니 B가 아니라 C든 D든 E까지 강구할 일이 아주 절실해진 겁니다. 일부 주자들 차원이 아니라 우선 당 차원에서 윤석열 총장의 역사전쟁 참전한 거에 대해 어느 정도로 참전하고 지원할 건지부터 정해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아니라 당론 차원에서. 이건 좌우 간의 역사전쟁이란 일반론적인 것 이외에 윤석열 총장이 지금 이재명 지사와 전선을 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과실도 책임도 피해도 윤석열 몫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그걸 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권교체가 목표 시에 꼭 윤석열 총장을 통한 정권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고 윤석열 총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도 정권교체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플랜 B의 일환으로서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이 영입을 맡고 있는 위원장이 오는 12일쯤에서 최재형 지금 감사원장을 만나서 영입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플랜들도 꼭 쉽지가 않습니다. 가령 최재형 원장만 해도 사람은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하고 미담으로 아주 그냥 미담 제조기라고 할 만하지만 과연 정치인 체질이냐? 그럼 실무적인 준비는 얼마나 돼 있느냐? 윤석열 총장이 얼마나 혼선을 빚었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전에 굉장히 사람은 훌륭했지만 그래서 서울시장에 출마했지만은 어이없이 주저앉은 김황식 전 총리 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내부 주자들은 현재로서는 지지율이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래서 야권과 국민의힘과 범야권은 지금 붕 떠서 정권교체 열기가 있지만 시끄럽기만 한데 실속이 없거나 물은 들어왔는데 노를 저을 적임자가 없는, 노저울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윤의 위기를 넘어서 범야권의 위기에 몰린 형국이니까 근거 없는 낙관론에 사로잡혀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자, 댓글과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